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20대 국회가 문을 열고 개헌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에 만들어진 5년 단임 대통령제 현행 헌법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아직 국민적 토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죠. 개헌 얘기를 논의하려면 지금의 헌법, 지금의 권력구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차근차근한 논의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국내 대통령학의 최고 권위자이시고 실제로 9년 동안 무려 3명의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직접 보좌하기도 하셨던 김충남 박사를 초대했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 처음 가신 게 몇 년도죠? 84년 초입니다. 84년. 예. 그다음 노태우 정권 때도 계속 청와대 계속 계셨고. 있었고, 예. 김영삼 정부 초기까지 계셨었죠? 한 96년 여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84년부터 96년이면 12년인데요? 그 중간에 잠깐. 그 중간에 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미국에도 1년 있고, 그리고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교수로 또 몇 년 있었습니다. 연구활동 좀 하시다가 예. 다시 또 청와대 가셨다가. 예. 아마 3명 대통령을 청와대 비서실에서 보좌하신 분이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이 좋은 점은 보통 한 대통령을 모시면은 그분을 신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무조건 맹종하는데 저는 가신 뭐 이런 얘기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다른 대통령들을 모시면서 그 대통령들 서로의 관계가 나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으면서 한 사람에게 절대로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오직 국민과 국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안목이 생겼어요. 네. 처음에 청와대에 들어가시게 된 건 어떤 계기였었습니까? 84년도에?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 군대 경험 때문에 사람을 이제 선발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그 후보자를 놓고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해서 그렇게 선발이 됐는데 사실은 제가 뭐 청와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아마추어가 여기 와서 되겠는가. 그래서 서점에 갔더니 서점에 경영학 서적은 뭐 막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예. 대통령 그 리더십이라든가 청와대 운영에 관계되는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7년간 이제 청와대 근무를 하고 미국에 가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앞으로 나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도대체 미국은 대통령 이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럼 미국 자료를 쭉 보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1930년대, 40년대 이때는 좀 약간 비슷한데 그 다음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92년에 이제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책을 이제 발간을 했는데, 그런데 뭐 사람들이 그래요. 노태우 대통령 물대통령이다, 물통령이다. 그 실패한 대통령이다. 그 네가 노태우 대통령 비서관 하다가 나와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비난한 책을 쓴 거 아니냐. 그래서 난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청와대에다 책을 몇 권 보냈어요. 그때 이제 김학준 공보수석이 이 책을 읽어보고는 자기가 3번 계속해서 읽었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 전문가가 됐어요. 그게 이제 대통령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과가 원래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그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쓰거나 이런 거 외에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처음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책 제목이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사람 또 참모들은 이거 잠깐 실패한 대통령 된다. 성공한 대통령 돼야지. 제가 그 단어 하나 써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압력을 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설립된 이후에 4.19 직후 잠깐을 빼면 계속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예.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제하고 다른 뭐 내각제 이런 거하고는 선진국들은 주로 내각제 쪽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 선진국이 유럽 국가죠. 그렇죠. 유럽 국가에서는 옛날에 이제 왕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내각제가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왕이 없으니까 대통령제를 했는데, 예.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뭐 아시아의 신생국들은 대부분 이제 대통령제죠. 우리도 신생국이죠, 사실.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각제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래 보는데, 그럼 신생국이니까 무슨 정치를 해도 잘 안 되는 거고, 선진국이니까 어떤 제도라도 또 여전히 또 잘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개헌 문제 연유로 들어갈 텐데,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87년에 그 당시 여야 모두의 합의로 만장일치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헌법이 태동하게 된 배경부터 사실 이해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의 개헌이 된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 다 집권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4.19 이후에 내각제 개헌, 또 87년도 민주화 운동 그 연장선상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태우 후보가 6.29 선언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것은 야당이 주장하던 것을 거의 다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개헌이 이루어졌으니까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권한은 더 높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 5년 단위면 또 왜 이렇게 됐느냐? 그때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 앞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7년 하시잖아요. 7년 했죠.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 7년은 7년 단위면 또 뭐 다른 문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로 3김 그래가지고 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제 김종필 이 네 분인데, 적어도 그 세 분 내지 네 분이 다 대통령 하겠다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4년 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내한테는 전혀 안 돌아올 것 같다. 기회가 안 온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타협해서 5년이 된 것이 아니냐. 그때 4년 중임제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5년 단임으로.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그 개헌을 잘못한 것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타협과 절충의 산물이지만 정말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헌법이라는 건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인데 그 제헌절 행사를 제가 봤습니다만, 거기 국회의장께서 헌법 정신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헌법 정신이라는 건 우리가 헌법이 제대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잘 실천해야 헌법 정신인데, 지금 우리가 헌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전부 다 개헌하자 그러고 이러면은 헌법 정신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개헌을 했지만은 그 처음에 있는 원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내용은 부칙에다가 이렇게 수정된 것만 이렇게 부칙에 붙입니다. 조금씩 추가하는. 네. 그 우리는 아예 그 몸통부터 고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 쭉 봤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4.19, 5.16,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한 10월 유신 뭐 이러다가 이제 전두환 시대가 되면서 7년 단임을 만들었고, 그게 민주화 열기에 꺾이면서 말씀하신 여야 간의 절충과 타협으로 5년 단임.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임기하고도 안 맞고 뭐 이런 좀 삐그덕삐그덕 되는 식으로, 그러나 지금 이미 거의 30년 가까이를 왔습니다. 그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 김 박사님은 현행 우리 5년 단임 대통령제 바꿔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에 이제 문제부터 짚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5년 단임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도 휘청휘청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다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미국도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은 회복하고 있지만은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브릭스라고 하는 나라들, 브라질, 인도, 그 다음에 차이나,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그 브릭스라는 나라들이 신흥공업국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들이 다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예. 이런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또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이래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가 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 뭐 지금 중동에서 문제가 그렇죠. 피난민 문제,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반도 북쪽에 북한이 지금 핵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국내외 상황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제도 가지고는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다른 문제는 또 뭐냐면 그 5년 단임 뭐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단임이니까 대통령이나 정부 자체가 정말 성심성의를 다 해서 국정을 이제 이끌어 나가지 않는 소홀히 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다시 평가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책임 정치가 안 된다. 어쨌든 그냥 5년은 나한테 주어졌고 그 다음엔 또 할 수도 없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위기들을 돌파할 만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예. 그리고 5년 단임이 되는데 그 동안에 보면은 노태우 정부 이래 대략 그 노무현 정부까지 한 4대 동안에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맞아요. 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5년이 문제가 아니고 장관 임기도 문제다 이거예요. 그 자리 나눠 주는 거냐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선거가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하고 사이클이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대통령 임기 중에 선거를 해야 됩니다. 네. 선거를 하면은 공약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정의 방향이 흔들리고 새로운 공약 또 약속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게 되면 대통령 당선되는 당에서 국회의원이 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높아지죠. 그럼 정치가 안정이 되는데 네. 이건 좀 중간 선거를 하면 심판해야 된다, 중간 평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여소야대가 됐지만은 이런 상황이 되면 정치가 또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과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예.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 단임제를 하는 나라는